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보험이라는 거,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보험이라는 건 이제 크게 이제 물론 보험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 전에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위험 없이 보험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이전에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o risk, no insur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전제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위험도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그 위험이 있냐면 우리가 물품을 운송하다가 수입했어요. 수입했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계약과도 다른 물품이고 또 계약과 같은 물품이라도 다 깨져버렸어.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수입자의 가장 큰 목적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다 파손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송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운송 위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물품이니까 적하 보험을 드는 거예요. 물품에 대한 보험.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보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고서는 돈 못 받았어요. 수출자는 가장 큰 목적이 수출 대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수출하고서는 수출 대금 못 받는 것을 위험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출하고 수출 대금 못 받을 거.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을 담보해주는 우리 수출보험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 적하보험은 일반적인 그 영리보험이죠. 영리보험. 일반적인 우리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영리보험이지만 이 수출보험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하고서는 수출대금 못 받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이 수출보험공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죠. 그래서 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이제 담보를 걸어서 수출자가 수출하고서는 대금 못 받았을 때 이제 그 일정 비율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출보험만 들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수입했는데 수입 결제 대금을 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물품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 수출보험 돈 뛸 위험 자체가 생기지가 않겠죠. 왜? 물건 자체를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 원자재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 수출보험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입보험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0년, 11년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무역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출보험공사를 이제 무역보험공사로 이제 개편했죠. 바로 이 수입보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보험도 이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이 취지는 바로 그렇죠. 우리 이제 수출을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가공무역의 형태로서는 수입도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수입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의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입자의 윤리. 갑자기 왜 생뚱맞게 윤리라는 단어가 나왔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도 하나의 그 관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떠한 말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윤리적 기업.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단순히 어떤 이윤을 획득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획득해서 그러한 이윤들을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CSR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수입자의 윤리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그 교재에 들어간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제 기업 윤리 준수의 필요성이 바로 그거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양가로 1번. 그렇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첫 번째도 나오죠. 단순히 이윤 추구. 물론 이윤 추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윤 추구는 기본이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없는데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이러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 이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고객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신뢰. 예. 단순히 어떤 그 당시에 판매를 더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쌓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윤리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 수입 기업의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직원의 만족은 업무 생산성 향상. 그렇죠. 단순히 이런 경우 있어요. 낮에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부러 야근해요. 예. 밤에 일해요. 그러면 이제 그 높으신 분들한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기업의 생산성은 정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직원의 만족은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또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렇죠. 평판. 그렇죠. 신뢰는 결국은 평판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평판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이 또 입사를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되는 것이죠. 단순히 당연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CRM 고객 충성 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고객을 새로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의 그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 그것이 더 편하다는 거죠.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기업의 윤리의 필요성이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만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부정 자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렇죠. 부정 방지 감시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비용이 없어진다. 그렇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악순환 구조가 밖에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직원을 감시하고 계속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영업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그 자동차에 GPS 그게 다 달려 있대요. 물론 그것이 뭐 단순히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혹시 회사에서 계속 이런 거 가지고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는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이제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 많죠. 상생하자. 예,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적합업 정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전체로 봤을 때의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독점이 너무 지나치다게 보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인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공생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예, 어떠한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갖추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같은 개념입니다. 확장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기업들이 뭐 창업해서 뭐 3년 내에 존속하는 비율, 뭐 5년 존속하는 비율, 10년 존속하는 비율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러한 비율에서 결국은 단순히 물론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윤리 준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회사는 저 기업은 그야말로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수입자 윤리 준수의 구체적인 이제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수익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업의 창업이에요. 이제 수입업을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물론 수입업 이제 업종 개념인데 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무역을 관리하는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대무역법에서 우리 그 무역업에 관련해서는 이 무역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완전 자유화가 됐어요. 우리 과거에 이제 그 허가제부터 시작을 해서 허가제는 매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제에서 이제 신고제 계속해서 이제 완화가 되다가 우리 2000년도에 이제 완전히 우리 무역업은 완전히 자유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업자 등록만 하면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무역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무역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역업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역업은 완전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업도 완전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입업 협회에도 과거에는 계속 얼마 전까지 계속 수입업 협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수입관리사를 주관하는 1970년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그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업자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식 명칭이 수입협회입니다. 수입협회. 그런 것도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무역 자체, 그 다음에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수입 자체를 더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